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죽은 조상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차례는 첫 번째, 죽은 조상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무덤에 물이 차는 것이 당연하다. 세 번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례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조상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조상님들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무덤 속에 가지고 들어간 시신에 실려있는 기운에 의하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 비하여 무덤 속에 가지고 들어간 기운의 양이 적기는 하지만 무덤 속에서는 오직 한마음으로 자신의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활도 해야 하고 생각도 해야 하고 책도 봐야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생각이 흩어지고 기운이 흩어져서 힘이 모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살아생전 본인에게 가장 깊이 기억되어 있던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살아생전에 배가 많이 고팠다 하면 계속 배고픈 생각만 합니다. 그렇게 배고픈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생각이 동기감흥, 즉 같은 기운끼리 서로 감흥을 일으켜 자신과 DNA가 같은 자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배고픈 생각을 계속하면 자손이 괜히 허기집니다. 조상님께서 자신의 처한 불편한 상황을 돌보지 않는 후손에게 가지는 원망의 마음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후손들의 건강을 나쁘게 하죠. 특히 제일 좋아하는 후손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는 제일 좋아하는 후손과 기운줄이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나 모두 가장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산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후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무덤 속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 조상님이 물이 차다, 춥다 라는 생각을 하면 자손이 괜히 추위를 느껴요. 조상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생각이 강렬하면 할수록 어떤 식으로든 그 고통이 자손에게 전달되지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해서 같은 감정을 갖게끔 만들어요. 두 번째, 무덤에 물이 차는 것이 당연하다. 오래된 무덤을 파묘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묘를 하여 묻혀있던 관이 드러나면 때때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무덤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시신이 물속에 둥둥 떠 있거나 몇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시체의 살이 썩지 않고 매장 당시의 모습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장에 참여한 곳의 반 이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이 차 있거나 시체의 살이 썩지 않았더군요. 명당과 좋은 자리를 찾아 무덤을 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니 무덤에 물이 차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땅 속에 90cm 내지 15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묻으니 땅 속에 기존에 없던 빈 공간이 생기고 특별히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제외하고는 그 빈 공간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으니 시신이 썩을 수밖에 없고요. 조상님들이 물구덩이 속에 누워 있다면 과연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원주에 있는 30년 된 무덤을 이장할 때의 일입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부인의 꿈에 나타나 춥다는 말을 계속한다면서 이장을 부탁해 왔어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3남 2녀의 사제를 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장을 주장했지만 자제분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아버지의 무덤을 건드리냐고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조상님 무덤 건드리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심해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남편이 꿈에 나타나 춥다는 말을 계속하므로 큰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큰딸도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므로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설득하여 이장하게 되었어요. 이장 현장에 자제분들이 모두 오기는 했지만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파묘하는 광경을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파묘가 진행되어 관뚜껑을 여는 순간 어머니 입에서 외마디 비명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자식들이 모두 깜짝 놀라 무덤 수호를 보는 순간 모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아버지의 시신이 매장 당시 염습한 모습 그대로 물속에 둥둥 떠 있었어요. 그 후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이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더군요. 세 번째,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례 방법. 풍수지리를 따지고 명당을 찾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고인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묻히면 후손에게 전해지는 혜택은 다를 수 있으나 죽은 자는 모두 자신의 업대로 묻히므로 고인에게는 큰 혜택이 없다고 해요. 산자가 본인의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다 낡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련 없이 버리지요. 죽음이란 입다가 낡은 옷을 벗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다 버린 낡은 옷에 미련을 가지나요? 아마 미련 없이 버리죠. 몸도 입다 버린 낡은 옷과 마찬가지인데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후손들이 조상님의 기운을 잘 받자고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매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기운이 흩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묻히면 시신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흩어지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장례 방법은 화장입니다. 일단 몸을 벗으면 시신은 빨리 없어지는 것이 좋아요. 재로 만들어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시신 속에 남아있는 기운이 자연에 흩어져 빨리 정리되기 때문이지요. 기존에 매장을 하셨던 분들도 묘지가 잘못되어 이장을 할 상황이라면 화장하기를 권해요. 화장을 하면 지상에 남는 것이 없으므로 자손에게 주는 영향도 없어요. 반면 매장은 지상에 모두 남겨놓으므로 자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다비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하여 뿌리는 것이 너무 애석하다면 낙골묘를 모셔서 거기 계신다고 위안을 삼는 것도 좋아요. 이거를 단지 안에 모셔놓으면 아주 미세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 때까지는 기운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자연장을 하거나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화장을 하여 자연장을 하거나 인연이 닿는 곳에 뿌리는 것이 조상님과 자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장 좋은 장례 방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천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